네, 예, 고영재 대표님 말씀 듣는 동안에 심행님이 고영재 대표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슈퍼챗 하셨군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 네. 모시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고성구 TV 처음이신데, 예, 처음입니다. 예, 최고위원 출마 지금 하셨죠? 네, 네. 예, 최고위원 출마 후보로서의 출마의 변, 그리고 네네. 우리 고성구 TV 시청자들께 대한 뭐 인사 말씀 예, 예. 같이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예,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한 5개월이 조금 넘은 정치 신인입니다. 네, 성북구 을이라는 험지죠. 완전 험지인데요. 거기서 출마해서 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졌는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진 이유에 대해서 패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총선 백서 위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위원으로서 2달여간 열심히 보다 보니까요. 그 백서에는 그 많은 부분이 있는데 당의 내밀한 면까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로 하고 있는데 그 경영학 그 이론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정말 많이 고칠 게 있었고 경영 컨설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제가 할 수 있겠다. 예, 제가 또 사업을 좀 오래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 쌓은 노하우를 네. 우리 당을 좀 바꾸는데 그래,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그 총선 백서위원으로 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거죠? 아닙니다. 아, 이게 그만두셨나요? 후보에 등록하게 되면은 예, 사퇴를 해야 등록할 됩니다. 때 사퇴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당직을 놓아야 됩니다. 예. 자, 이 총선 백서위원은 누가 어떻게 구성을 한 겁니까? 예, 이게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조정훈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시는 지지 않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네. 꼭 이기는 국민의힘을 만들고 싶다. 네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이겨야지만 대통령 선거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네. 이걸 시작을 했고요.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컨설턴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영.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미리 지도부에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도부에서 보신 분들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조정훈 위원장이 전화가 왔었죠. 아, 예, 그래요. 예. 그럼 조정은 위원장하고 뭐 그 전에 한 번도 일면식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 백서위원은 전부 몇 명이었습니까? 백서위원은 총 17명이었고요. 네. 예,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되신 분, 예. 그리고 뭐 빅데이터 전문가, 여론조사 전문가, 그리고 서울시의원, 뭐 또 전에 그 당에서 오래 활동하셨던 분들 등등 해서 많은 부분들이 오셨습니다. 17명이나 되는군요. 예, 예. 예. 그 활동한 기간이 어떻게 되죠? 이제 5월 2일 날 시작을 했고요. 네. 5월 2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2달 조금 넘었습니다. 다음 그 사이에, 주 월요일에 예. 이제 마지막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그 백서 그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습니까? 예, 6가지 소위를 나눠가지고요. 네. 각자 맡은 분야를 했고요. 네. 예를 들면 여의도 연구원, 홍보 소위, 조직과 전략, 그리고 또 당과 정에 관련 당정 관계, 뭐 공천 관련, 뭐 이런 식으로 6가지 소위가 있었고요. 그 소위는 각각 회의를 했고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체 회의는 어떤 회의였냐면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신 출마자들을 그분들을 인터뷰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 부산 지역, 경기, 뭐 이렇게 대전, 대구, 호남은 한 번에 엮어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난주에 했는데 이제 인천하고 강원도 지역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전체 회의가 11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소위는까지 하면 한 30번 정도에 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나 네. 그 회의는 네. 다 그게 인터뷰 속기록이나 예, 회의 속기록들이 다 있습니까? 네, 모든 회의는 속기를 했고요. 네. 소위 활동은 녹취를 했습니다. 전체 회의는 모두 속기를 했고 그 소위는 녹취를 했습니다. 녹취를 풀었고요. 네. 그리고 그 받은 내밀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들은 저희가 회의할 때만 잠깐 보고 다 수거해서 파쇄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인터뷰 네. 출마자들만 한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어디 인터뷰를 했습니까? 뭐
저희 당에 있는 중앙당에 있는 사무처 당직자들은 거의 다 했고요. 아, 그래요. 예, 여의도 연구원이 생긴 이래 최초로 지금 저희가 감사 비슷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8시간 정도 저희가 여의도 연구원에 있는 각 책임자, 부서별 책임자들을 다 인터뷰했고요. 홍영림 원장과는 1시간 반 이상 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고 그 안에서 얻은 정보들을 가지고 집에 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예. 예. 보좌진들하고도 했습니까? 예, 보좌진들도 그 저희는 이제 보좌진 그리고 그 저희 당에 출입하는 기자들 그리고 기자들하고도요. 예, 그런 분들하고는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만났습니다. 대통령실도 인터뷰를 예, 했습니다. 대통령실 인터뷰했습니다. 예, 조정훈 위원장이 직접 그 설문을 그러니까 본인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을 직접 만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서면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터뷰하지 않은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왜 안 했습니까? 뭐 그분께 계속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네. 아직까지 안 와서 제가 편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썼고요. 네.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도 편지를 제가 영상 편지를 남겼습니다. 하시면 좋은데 그 인터뷰를 안 하셔서 저도 아쉽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한마디도 이런 방구 없으시고요. 지금도 인터뷰는 백서에 관해서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백서 작업은 이제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그럼 마지막 회의가 한번 남겨져 있다. 그건 이제 위원들 다 모셔다가 음. 이 백서의 초안을 보여드리고 이제 확인받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백서 작업을 시작할 때 이 네. 백서 작업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고 네. 그리고 어떻게 공개한다. 예. 뭐 이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원래 있었습니다. 네. 원래 있었던 원래 계획은 어떤 계획은 겁니까? 6월 중순에 백서 초안을 다 잡는 거였는데 네. 좀 뭐 아시겠지만 중간에 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위원들도 조금 이탈하신 분보다 좀 덜 나오시기도 하고 회의를 또 중간에 비대위가 되면서 비대위로 빠지신 분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흔들린 것보다 시간이 좀 지체진 면이 있고요. 예, 뭐 타임라인에 따라서 잘해서 지금까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네. 그 원래는 6월 중순에 발표할 것을 이제 예상하고 지금 작업을 해오셨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7월 초인데 어쨌든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네, 다 됐습니다. 예.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지금 비대위에서 네. 그 전당대회 전에 공개하지 말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6월 중순입니다. 6월 중순에 예, 조정훈 위원장은 그 이후로도 한 번 더 컨택을 했는데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알겠어요.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좀 시끄러워지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대위에서. 더 이상 어떻게 시끄러워질 수가 없죠. 전대가? 그러니까요. 제가 와서 빨리 지금 하는 게 지금 당권 주자들이 지금 3분이 원하고 있는데 예. 빨리 하시고 저는 그걸 공부하셨고 저기 좀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저는 진짜 이 백서에 담겨 있는 혁신안들도 많이 있고 이 우리가 잘못했던 과정들, 당원 당규에 관한 네.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 좀 쫙 들으시고 서로 토론해서 좀 좋은 당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당. 딸랑 하나밖에 상대가 없잖아요. 더민당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만 이기면 되는데 왜 우리는 그걸 안 할까요? 예. 지금 그 비대위가 발표를 지금 늦추고 있다는 말씀이지만 네.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발표를 늦춘다는 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저도 그냥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동훈 쪽에서 지금 공개를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오늘 아침에 지금 뭐 같이 러닝메이트라고 하는 박정원 의원이 네. 지금 굉장히 이거는 뭐 누구를 뭐 공격하게 뭐라는 듯 뭐 어쨌든 계속 그런 말로 폄훼를 해서 지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 백서 자체를 뭐 거부하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 박정원의 제가- 발언은 이래요. 예. 백서가 편파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전에 발표하면 안 된다. 그러면 더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본인이 같이 러닝메이트로 나온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백서 발간을. 그럼 백서 발간을 안 해도 문제고요. 백서 발간을 하면 그분은 오래 못 계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몇 달 못 갈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그게 내용이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거를 박정훈이 어떻게 알죠? 모르죠. 그분은 알 수가 없고요. 그분은 여러분 보십시오. 한 달여 전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그 나온다고 얘기하지도 않은 분한테 이철기 의원? 예, 난리를 쳐가지고 음. 그 완전 아버지 뻘 되시는 분한테 망신을 줘가면서 음.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들은 지도부 되겠다고 나오고 이제 와서 보면은 그게 일련의 과정에 뭔가 모종의 뭐 모략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어쨌든 이 조정훈 의원을 박정훈이 조정훈 네. 의원을 뭐 처음부터 반 한동훈의 의도를 가지고 편파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하던데 절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보좌관 얘기 들었는데 그 후는 브라더스라고 옛날에 그렇게 그럼 모르는 얘기 한동훈, 있었잖아요. 조정훈. 예, 예. 근데 굉장히 호감을 갖고 어쨌든 이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다 열심히 뛰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진짜 한 57일 정도 선거를 했는데요. 네. 잠도 못 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까지 나오셔가지고 아버지는 선거운동 도와주시다가 목발도 집으셨습니다. 무릎이 나가서. 아이고, 그 정도까지 네. 전 가족이 다 나와서 했는데 네. 제가 백서를 보다 보니까 황당한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요. 초심자들이 제가 정치를 처음 해보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은 알 수도 없고 근데 그게 저만 해도 조그만 지역구지만 254개 지역구를 전체를 맡아서 하는 네. 사람이 초심자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당의 대표를 하고 그리고 그 오른팔이었던 사무총장 직함을 하셨던 분은 이거 없었습니다. 당에. 예, 자기 선거해서 내려가야 되니까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제가 봐서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 직을 맡지 않았을 겁니다. 뭐 0.5선의 의원인데 사무총장을 다 맡아서 사무총장이라는 게 모든 살림을 다 해야 되잖아요. 아시겠지만. 알겠어요. 예, 굉장히 이상규 후보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백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어쨌든 백서는 공개가 결정되기 전에는 뭐 개인적으로 아무리 백서 작업에 참여했던 위원이라 하더라도 백서 내용을 개인적으로 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많지만 제가 질문을 잘 못 드리겠어요. 뭐 저도 확인은 했는데요. 네. 뭐 저희가 뭐 서약서를 쓴 적도 없고, 예. 음. 그리고 제가 전체 회의를 한 번도 안 빠졌고요. 네네. 소위 회의도 들어갈 수 있는 회의는 참관하고 싶다고 그래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아하, 그래요. 예, 그리고 따로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기도 알겠습니다. 했고. 그러면 예. 우리 이상규 후보의 판단으로 네네. 제 질문 중에 답변해도 괜찮겠다 네네. 하는 부분만 그러면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네네. 한동훈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예.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저희 이제 위원 중에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당정 관계에 관련된 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당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빅데이터에서 한동훈 위원장보다 대통령실이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다 거부했어요. 그 내용들을. 누가요? 그래 뭐 저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선거를 했을 때 예, 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잠자코 생각해 보면요. 우리 당이 하고 대통령실이 소통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네, 소통의 창구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한동훈이 이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그 관계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예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고 대통령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이상규 후보가 판단하시기에 대통령실은 어쨌든 당과 소통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뭐
그 부분은 제가 잘 어. 알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거는 저기 서면으로 받기로 했는데 제가 어. 그 서면 받은 거는 알겠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럼 예. 어쨌든 당과 정부가 전혀 대통령실과 당이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팩트다 이거죠. 예, 팩트입니다. 알겠어요. 예,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또 제가 언론 보도에서 본 거는 당헌당규 위반 얘기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여러 번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초심자들이 당헌당규 그때- 위반입니까? 예를 들면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정책 여론조사, 뭐 당과 관계 여론조사, 뭐 여러 가지 네. 정책에 관한 그 호감도에 대한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여론조사잖아요. 예. 선거 여론조사의 보고가 단계별로 있습니다. 당규상에.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선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실무자가 사무총장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여의도 연구원장도 아닙니다. 당대표도 아니고 사무총장에게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무총장은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첫 번째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하,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당대표 혼자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요. 최고위원들 같이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비대위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가?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래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이 조사는 했고. 조사는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도 지금 이번이 굉장히 크게 문제된 게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후보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못 들었습니다. 예, 거의 그 피드백을 못 받았다. 네, 더 충격적인 사실과 경악할 만한 점은 뭐냐면 제 지역군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요? 네. 왜? 모릅니다. 그냥 그건 어차피 여의도 안전 선거구라고 그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구두로 들었고 녹취를 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여의도 연구원장의 자의적인 편단이었어요. 홍영님이 해? 네. 홍영님이 선거를 뭘 한다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지역을 뭘 한다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여론조사 전문 기자잖아요. 예. 아니 그건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고 여론조사 전문 기자잖아요. 기자. 예. 선거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세요. 제가 봐서. 그 사람은 누가 데리고 왔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데려온 겁니다. 임명한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본인은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추천한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고요. 저희한테. 예. 제가 그 자리에서 다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 백서에는 안 실렸을 겁니다. 이거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냥 당규 위반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꼭 지켜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론조사는 전 지역을 해야 된다. 관례상 전 지역을 계속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다 줬었습니다. 후보들한테. 그래야지 네. 알아야지 뭘 해먹죠. 그럼요. 예. 깜깜이 선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 이번에는 되게 저희 당의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권에 나가실 분이 몇 명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 네. 중에 하나일 텐데 이번에 좀 쉬시고 좀 백서도 좀 보시고 여러 가지 좀 반성과 이런 걸 하시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관둔 다음에 며칠 좀 집에 가서 고민하고 보니까 며칠 고민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원내 대표 때도 그런 문제 있었고 지금 보시면은 다 이렇게 라인업이 된 게 네. 지구당은 또 민다 그러면서 원외위원은 아무도 최고위원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너무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심자가 하는 것보다 경륜을 갖추신 분들이 당대표가 알겠습니다. 돼야 되고 예. 저 같은 40대 패기와 열정 있는 사람이 그분들을 도와드리면 저는 굉장히 좋은 강한 당으로 간다고 봅니다. 예, 백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선 빨리 저희는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은 안 봐도 되는데 당권 주자분들은 빨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도 당대표가 되려면은 이런 부분들은 공부하시고 토론을 하셨으면 토론 5회나 하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그 기회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저는 한 번밖에 못해요. 최고위원들은 네, 질문도 두 분한테밖에 못해요. 인지도가 없어서 지금 큰일입니다. 제가 살려주십시오. 아니 오늘 우리 고성훈 TV에서 예. 지금 대담을 하고 계시니까 네, 선배님 살려주십시오. 5일밖에 지금 활동을 못했습니다. 백서 활동하느라고 인터뷰 한 번도 못하고 방송 한 번도 못 나가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어쨌든 즉각 공개해야 된다.
저는 즉각 그분들한테만 이 백서 공개 이라도. 권한은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대위가 갖고 있습니까? 비대위원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지금 거기서 당 대표니까. 반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지금의 비대위원들한테 네, 이 즉각 공개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네. 자, 오늘 진짜 이게 백서 작업 때문에 출마를 해놓고 5일밖에 선거운동을 못했다고. 살려주십시오.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예, 백서위원으로서의 말씀은 제가 오늘 정말 궁금한 거 몇 가지 네. 여쭤봤고 참 굉장히 하기 어려우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서 마무리 네. 한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예,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백서를 너무 열심히 하고 제가 왜 졌는가 너무 분해서 한 2달여간 진짜 고3 딸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최고위원회 나오는 걸 다들 황당해하고요. 인지도도 하나도 없는 게 어딜 나오냐. 예, 여론조사하면 지금 2.4%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상규 선택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제가 꼭 40대의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진짜 경륜 있는 당대표를 모시고 우리 당을 더민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쟁자. 더민당 제가 이기고 싶습니다. 꼭 이겨가지고 더민당이 두려워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선배님 살려주십시오. 다음에 바로 한 분 더 모셔야 되겠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배님. 자유우파는 총선에서 졌습니다. 거대 야당은 위험한 입법 복주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도 안보도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고성국 TV는 한국 정치의 한 가운데서 오직 정론방송의 깃발 하나만을 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성국 TV는 해야 할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고성국 TV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올바로 제시하고 있다면 고성국 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